네, 감기나 장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또는 그냥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 맞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사례는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감기 증상으로 3주 동안 낫지 않고 더욱더 악화돼서 예. 응급실을 방문한 20대 여성의 사건인데요. 예. 수액과 주사를 맞은 지 10분 만에 심장이 멈춰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동물원에 놀러 온 한 가족. 아빠와 두 형제가 새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애기들도 방학하고 해가지고 이제 바람도 쐴 겸 해갖고 사진을 찍는 이들 새 부자의 옆이 어쩐지 허전해 보이는데요. 언제나 이들 곁에 함께했던 아내 이서희 씨. 바로 2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기로 찾아간 응급실에서 일어난 네, 집사람이 일이라는데요. 이제 기침이 하도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고 이래갖고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응급실에 갔어요. 아내가 극심한 기침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링거줄에 주사제를 놓았는데요. 감기에 흔히 쓰인다는 항히스타민제와 진통 소염제였습니다. 주사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거 이상하다고 처음에 빼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호흡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서 빼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던 아내는 급기야 심정지에 이르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링거와 주사제를 맞기 시작해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과 맥박이 멈추기까지 모두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물에 의한 쇼크 사러 해갖고 나왔거든요. 과연 절차가 제대로 됐고 처치가 제대로 됐냐 이걸 또 따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0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엄마의 품이 마냥 그리운 두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엄마 언제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요. 많이 보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봐요. 유리는 엄마 봐요. 합니다.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이제 감기 때문에 갔다가 그 주사 한 대 맞고 이제 사람이 저 세상 갔으니까 병원을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못해. 보고 싶고. 그런데 감기 때문에 맞았던 수액과 주사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걸까요? 자, 그러면 약물이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CG를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전신에 퍼지게 되고 이러한 예. 외부 물질로 인식된 약물들이 예. 면역 세포의 표면에 붙게 되면 면역 세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순식간에 온몸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온몸에 퍼지는 그러한 면역 매개 물질들이 심장에 혹은 폐에 혹은 위장관에 예. 전신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바깥으로 보여지는 증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초기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은 숨차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예. 식은땀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렵거나 두드레기가 나거나 얼굴이 붓거나 예. 토하고 싶거나 실제로 토하거나 이런 증상을 통해서 심해지게 되면 기도폐쇄가 일어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심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책일 텐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항생제라든가 일부 몇몇 약물을 제외하고는 예. 그 직전에 이 약물이 그 주입되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약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억울한 것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때문이라는데요. 발작이 왔어요. 그 오는 걸 보고 간호사가 이제 투여하던 걸 막았어요. 아내의 상태를 듣고 나타난 의사는 어찌된 일인지 잠가둔 링거를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다 맞는 거니까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링기약을 다시 투약을 했는데 한 1분?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심장마비에 호흡곤란에 이게 얼굴이 파래지면서 이제 아내가 맞은 주사제는 극히 드물지만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편은 의사가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약에 대해서 이런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 전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냐 없냐만 물어봤지 그 약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링거 투여를 막았다면 아내의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남편에게는 뒤늦은 후회만 남는데요. 지금 남편이 궁금한 건 링거를 맞는 중에 부작용이 의심이 돼서 잠가 놨는데 의사가 다시 이 레버를 여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정맥 주사나 링게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선이 있고 예, 조절할 수 있는 레바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상에 보면 이미 페니라민과 케토롤락 성분의 진통소염제는 정맥 주사 옆으로 이 중간에 옆으로 들어간 후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처치 중에 하나가 이 수액을 빨리 줘서 씻어내는 그런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보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안 좋은데 이걸 갑자기 틀어버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처치는 처음의 처치로서 적절한 처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약물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약물 부작용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전 문진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예. 간호기록지에 1시 34분에 환자 약물에 대한 알러지 없다고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 이걸로 비춰보면 이 사건에서는 문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약물의 알러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 문진을 하지 않고 약물로 인해서 쇼크사했다라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약물이 감기약이란 말이죠. 네네. 이렇게 흔하게 쓰이는 약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예. 약물에 대해서 어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예. 희박하더라도 예. 극히 희박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료 현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사소한 부작용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케토롤락 성분의 진통소염제는 저 같아도 하루에 서너 차례 이상 쓰는 약이고 예. 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흔히 쓰는 약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 맞을 환자들이 없겠죠. 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병원에서 문진을 받을 때 어떤 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환자분이 이 정도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떤 약을 처방받았을 때 그거에 따르는 증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문제를 찾고 약물 부작용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지럽거나 두드레기가 나거나 붓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의사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결국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잘 묻고 답하면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